2017년에 태어난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 혹시 아이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아동수당을 550만 원이나 더 받거나 못 받을 뻔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1월생과 12월생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 뻔했는데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식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2017년생 모든 아이들이 수도권 기준으로 6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2026년부터 대폭 확대되는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17년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 왜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만 7세까지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2026년부터는 만 8세까지로 확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2027년에는 만 9세까지, 2028년에는 만 10세까지, 이런 식으로 매년 1세씩 늘어나서 2030년에는 최종적으로 만 12세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 2025년 기준으로 215만 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2026년에는 264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는 약 49만 명이 새로 혜택을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점진적인 확대 과정에서 2017년생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2017년생은 내년 2026년에 생일을 기점으로 만 8세에서 만 9세가 됩니다. 따라서 원래 계획대로라면 생일 전월까지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17년 7월생 아이의 경우 2026년에는 1월부터 6월까지만 수당을 받고 7월부터는 만 9세가 되어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2027년에는 만 9세까지 확대되니까 다시 받을 수 있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받았다가 끊어졌다가 하는 이른바 절벽 효과가 발생할 뻔했습니다. 더 심각한 건 같은 2017년생이라고 해도 생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점이었어요. 2017년 1월생은 2026년 1월에 바로 만 9세가 되기 때문에 수당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 2017년 12월생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 만 8세여서 수도권 기준으로 연간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5년간 계속되면서 12월생은 1월생보다 무려 550만 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생일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기는 건 정말 불공평하죠. 이런 지적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검토 끝에 2017년생에게 특별한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2017년생 모든 아이들에게 수도권 기준 연간 120만 원씩 5년간 총 6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거예요. 현행대로면 받지 못했을 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입니다. 2017년생은 약 35만 명 정도 되는데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문제가 수급 연령 확대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간 이어지다 보니 피해가 커서 특별히 적용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확대에서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지역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월 10만 원이었는데 이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도권에 거주하시면 기존과 동일하게 월 10만 원을 받으시고요. 비수도권에 계시면 월 10만 5천 원으로 5천 원이 더 지급됩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경우는 더욱 파격적인데요. 우대 지역으로 분류되면 월 11만 원, 특별 지역으로 분류되면 월 1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건 인구 감소 지역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즉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받기로 선택하시면 추가로 월 1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 감소 지역 특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화폐로 받으시면 월 13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뜻이죠. 지역화폐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제약이 있지만 마트나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곳들에서 대부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금과 큰 차이가 없어요. 오히려 월 1만 원씩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는 더 유리하죠.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소담 씨라는 분이 2017년생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이소담 씨가 서울에 살고 있다면 정부의 특별 조치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120만 원, 총 60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약 이소담 씨가 전남의 어떤 인구 감소 지역 특별 지역에 살고 있다면 어떨까요?
현금으로 받으면 매년 144만원, 5년간 총 72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역화폐를 선택하면 매년 156만원, 5년간 총 7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서울에 사는 경우와 비교하면 최대 180만원이나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인구 감소 지역은 균형 발전 지표와 예타 나쿠도 평가 기준으로 우대 지역과 특별 지역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농촌 지역이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지역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은 정부에서 지방 소멸을 막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육아 비용이 도시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지방에서 이런 추가 지원을 받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더 클 수 있거든요. 아동수당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지역화폐 지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별도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각 지자체마다 절차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거주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복지 제도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정책이 만들어질 때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이번 2017년생 문제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빠르게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수당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법 개정 과정에서 일정이나 세부 내용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 제도는 개인의 소득이나 다른 조건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동수당의 경우 현재는 소득 제한이 없어서 모든 아동이 받을 수 있지만 향후 정책 변화나 다른 복지 급여와의 연계성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번처럼 지역별로 차등 지급되는 경우에는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지역이 어떤 분류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정 현황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해드리면 2017년생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정부의 특별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5년간 60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지역에 따라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요. 생일 때문에 불공평한 상황이 생길 뻔했지만 결과적으로는 2017년생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 셈이네요. 아동 양육에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런 지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2017년생 자녀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서로 정보를 나누다 보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